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24강대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168페이지에 있는 딕셔너리 내부에 키가 있는지 확인하기 부분부터 마무리에 있는 확인 문제 1, 2, 3, 4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셨다면 이번 연습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68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어떠한 딕셔너리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름을 구름이라고 주고 종족을 강아지라고 줬다라고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딕셔너리의 이름에 접근을 하게 되면 구름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겠지만 전혀 없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이 같은 걸 뽑으려고 하면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저장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없는 키에 접근을 할 때 키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사전에 이 딕셔너리 내부에 키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딕셔너리 내부에 어떠한 키가 있는지 확인을 할 때는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눈에 익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딕셔너리 내부에 나이가 있을 경우에만 나이에 접근을 해서 나이를 출력을 하게 하고 아닌 경우에는 없는 키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번에는 오류가 딱히 없이 없는 키입니다를 출력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긁어 오셨을 때 중간중간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서 매일의 온도 같은 것을 추출을 하게 되면 1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그냥 데이터를 쭉 끌고 와서 어떠한 날씨에 몇 월에 며칠을 접근을 하게 될 때 키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코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딕셔너리 내부에 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이 코드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코드를 보게 되면 get이라는 함수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딕셔너리에 점을 찍고 get을 사용하게 되면 방금 살펴보았던 이 코드와 굉장히 유사한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추출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추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름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한 뒤에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둘 다 그냥 구름구름이라고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get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없는 요소에 접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이에 접근을 하게 되면 오류를 따로 내뱉지 않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non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즉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대신 없는 값에서 non을 출력을 해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사실 실행 과정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dictionary.get으로 얻어진 게 non이라면 요것과 관련된 처리를 수행을 하고 아니라면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없는 키입니다 등을 출력을 하거나 다른 어떠한 대처를 해주기 때문에 처리 방법은 결국 같지만 이러한 함수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함수 이름만 살짝쿵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딕셔너리 내부에 키가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in 키워드를 사용을 하거나 get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non이라면 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1번을 보게 되면 다음 표에서 dict A의 결과가 나오도록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처음에 dict A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적용하고 나니까 name에 구름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딕셔너리 A에다가 대괄호 열어주시고 name 넣고 값을 문자열 구름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어서 이것이 있는데 뭔가를 실행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딕셔너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del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del하고 dict A 입력한 다음에 대괄호 입력하고 내부에 name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2번 딕셔너리와 리스트를 조합하면 다음 코드의 변수 패치처럼 다양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행 결과처럼 출력되도록 빈칸에 반복문과 프린트 함수를 조합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패치라는 변수 안에는 딕셔너리가 4개 배열로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정보들을 뭉치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성적을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날짜별 날씨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의 정보들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 동네 애완동물들이라고 출력을 하고 구름 5살, 초코 3살, 아지 1살, 호랑이 1살이라고 출력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구름이라는 강아지는 가끔 강의에서 나오게 되는 뒤에서 자고 있는 저희 집 강아지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동물들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반복문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돌려주면 되겠고요. 이어서 pet-in 패치를 사용을 해서 패치의 반복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배열로 만들 때는 뒤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반복문 내부에서 꺼내서 반복 변수로 사용을 할 때는 s를 띤 pet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말 단순하게 s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person이라는 개인의 복수형은 사실 persons가 아니라 people이 되는데 이것도 법조계의 용어와 관련돼서 혼용을 하게 되면 persons도 존재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person의 복수형은 people인데 개발을 할 때는 그냥 person in persons라는 형태로 정말 그냥 단순하게 단어 뒤에 s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구현을 한 다음에 format 함수를 사용해 누구가 몇 살이다를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rmat을 입력을 해주고 앞쪽에는 딕셔너리에서 하나를 꺼내는 형태로 pet에서 name을 꺼내면 될 거고요. 이어서 pet에서 age를 꺼내주면 될 겁니다. 코드를 상콤하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주게 되면 우리 동네 애완동물이라고 하고 구름, 초코, 아지, 호랑이 5살, 3살, 1살, 1살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3번인데요. 3번도 처음 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서 넘버즈 내부에 들어있는 숫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버즈라는 배열에 숫자들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다가 반복문을 적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카운터를 출력을 해서 1이 3번 나왔다, 2가 4번 나왔다, 6이 1번 나왔다 등을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코드를 입력을 해보고 분석하는 형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버즈라는 변수가 있고요. 이어서 카운터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넘버인 넘버즈를 하고 최종적으로 카운터를 프린트하게 하겠습니다. 즉 이제 요 내부를 채워주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니까 일단 if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넘버가 카운터 내부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카운터에 넘버라는 변수를 1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있는 경우에는 넘버에 플러스는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를 상콤하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 보게 되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가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넘버즈라는 녀석이 있고 카운터라는 녀석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넘버즈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반복을 돌게 되는데요. 처음에 1을 가지고 반복을 돌게 될 겁니다. 1은 카운터 내부에 없으니까 아래쪽을 타서 카운터 1에 1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이 될 거고요. 이어서 2를 읽게 되면 마찬가지로 없기 때문에 1을 초기화해서 2는 1이 될 거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6은 1, 8은 1, 4는 1, 그리고 3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엔 2가 나오게 될 텐데 2는 카운터 내부에 있으니까 플러스는 1을 해서 여기에다가 1을 더해서 2가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1도 있으니까 같은 방법을 거쳐서 2가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9는 없으니까 9는 1로 초기화를 하게 될 거고요. 5 같은 경우도 없으니까 5도 1로 초기화를 하게 되고 4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기 때문에 1을 더해서 2가 되고 9가 한 번 더 나왔으니까 1을 더해서 2가 되고 7인데 7은 없었으니까 7에다가 1을 초기화하게 되고요.
이어서 2인데 2는 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또 1을 더해서 3이 됩니다. 그리고 1 나왔으니까 또 1을 더해서 3이 되고요. 3 같은 경우에는 있었으니까 1을 더해서 2가 되고, 5 같은 경우에도 있었으니까 1을 더해서 2가 되고, 4 같은 경우에도 있었으니까 1을 더해서 3이 되고, 8 같은 경우에도 있었으니까 1을 더해서 2가 되고, 9 같은 경우도 있었으니까 1을 더해서 3이 되고, 그리고 7 같은 경우에도 있었으니까 1을 더해서 2가 되고, 2 같은 경우에 있었으니까 1을 더해서 4가 되고, 3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있었으니까 1을 더해서 3이 되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이 끝에 값들이 출력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플러스를 해줘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없는 키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키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숫자 자료형도 아니고 다른 여러 자료형으로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더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이 녀석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1로 초기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정말로 고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카운터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어서 4번인데요. 파이썬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특정 값이 어떤 자료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로 type is str list dict를 사용을 해서 딕셔너리인지 리스트인지 문자열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다음 빈칸을 채워 실행 결과와 같이 출력되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왼쪽에 있는 딕셔너리를 최종적으로 실행을 했을 때 오른쪽처럼 그냥 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아이템즈라는 녀석은 하나 더 딕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스워드와 아머가 아이템을 벗어나서 그냥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킬도 배기, 세게 배기, 아주 세게 배기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라든지 배열에 있는 요소를 전부 다 꺼내서 한 차원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우리가 플래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플랫하게 만들기 때문에 플래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것도 정말로 자주 사용되는 정형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코드를 입력을 해보고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드는 화면과 같고요.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딕셔너리인 경우, 그리고 리스트인 경우, 그리고 문자열인 경우 또는 숫자인 경우를 구분해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캐릭터의 키의 타입이 딕셔너리라면,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elif를 걸어줘서 리스트라면,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다른 값이라면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될 겁니다. 사실 뭐 여기까지만 생각이 됐으면 나머지는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딕트일 경우에는 또 키를 하나 구분을 해서 캐릭터의 키 부분에 접근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어서 캐릭터의 키에 접근을 해서 각각의 값에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포맷 함수를 적용을 한 다음에 K 부분에 요걸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될 겁니다. 뭐 나머지의 패스 키워드를 한번 넣어본 상태로 클리어를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요 딕셔너리 부분이 분리가 되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패스 키워드를 썼는데요. 패스 키워드가 없으면 오류가 난다라고 이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전 강의 17강을 다시 살펴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거나 하나 구현했으니까 다음 거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일 경우에는 스킬 배기, 스킬 세게 배기, 스킬 아주 세게 배기를 출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for를 사용하고 아이템인 캐릭터 키를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사용을 한 다음에 포맷을 적용을 하고 앞쪽에는 키를 출력을 하고 뒤쪽에는 캐릭터의 키가 아니라 아이템을 출력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작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실행을 해보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스킬 배기, 스킬 세게 배기, 스킬 아주 세게 배기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그냥 네임과 레벨 부분을 출력을 하면 될 텐데요. 요거는 그냥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맷 함수를 적용을 해서 앞쪽에다가는 키를 부여를 해주고 뒤쪽에는 캐릭터의 키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하면 책과 똑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트, 딕셔너리가 조합된 것을 플래튼하는 것은 뭐 플래튼 중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플래튼이기 때문에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플래튼과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문들을 조합해서 사용하고 조건문과 조합해서 사용을 해서 코드를 한눈에 보시기에 약간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차근차근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